네, 목 뒤에 뼈들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튀어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여기 왜 경추 커브를요. 그런데 경추 커브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드릴 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은 거를 목에서 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걸 경추 커브를 운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해주시는 것보다 사실은 이 경추 이 C 커브를 말씀하시는 거죠. C커브를 할 때 이 커브가 안 나오는 건요, 경추 자체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C커브가 안 나오고 목을 그냥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서 내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추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을 때 이렇게 굴곡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척추가 병진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트랜슬레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떨어뜨리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추의 커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흉추하고 몸통 자체에 뉴트럴이 무너져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저번에 이 경추에 조금 포커스를 주고 싶으시면 저번에 그 올려드린 영상 중에 척추 롤 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 밴드 이렇게 걸고 하는 거 있죠. 그 밴드 이렇게 딱 잡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목 뒤쪽으로 밴드를 이렇게 뒤로 밀어내시면서 내려가라고 큐잉을 주시는 것도 어떤 방법이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내려가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돼서 내려가실 때는 시선이 당연히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을 보지 않고 내 배꼽이나 무릎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닥을 보면서 내려가려고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분이 시선을 어디를 보고 있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목 앞쪽은 다시 한번 공을 넘어가듯이 뒤쪽은 밴드를 밀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목도 한번 동그라미를 넘어가고 가슴도 동그라미를 한번 넘어가고 복부도 그 앞에 동그라미를 넘어가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복부 큐잉을 줄 때 허리 뒤로 이렇게 C커브 만들 때 배 앞에 뜨거운 공이 있는데 거기에 배를 안 닿게 만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를 이렇게 떨어뜨리시면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시선이 내 배꼽이나 무릎 쪽으로 가게 만드시면서 서 있을 때는 정수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사실은 경추의 굴곡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머리 있죠. 두개골의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두개골이 척시 1, 2에서 먼저 살짝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경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흉추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둘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둘이 반대로 만약에 쓴다면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 경추 자체는 신전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두개골 있죠. 두개골은 앞으로 굴곡시키면 그게 일자목처럼 되는 거예요. 거북목은 반대로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경추 자체는 굴곡되는데 위에 두개골 캐피탈 있는 쪽은 이렇게 신전시키면 거북목 커브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목 위에서 한번 움직이는 느낌. 그거를 가져가시고 사실 그거에서 더 한 단계 나가면요. 시선이 먼저 돌아야 돼요. 눈알이 먼저 돌고 그 다음에 두개골이 돌고 그 다음에 경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역시 커브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내가 역시 커브를 경추를 어떻게 조절해서 맞추시지 못해요. 이분이 역시 커브를 갖고 있다는 얘기, 거북목을 갖고 있다, 일자목을 갖고 있다, 전부 다 몸을 잘못 놔뒀기 때문에 내가 정면을 보기 위해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몸은 다 그대로 놔두고 경추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역시 커브를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흉추의 움직임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시 커브가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승전 뉴트럴이에요. 목의 역시 커브를 내가 경추 뒤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맞춰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정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운동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몸통 중심에 코어 잡고 코어에서 커브 일어나고 굴곡하는 거, 척추를 굴곡하는 것부터 자꾸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 경추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것보다. 역시 커브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굴곡을 안 해야 되느냐, 신전을 안 해야 되느냐가 아니거든요. 경추는 결국은 정면을 보기 위해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몸, 고관절 같은 경우도 정면으로 걷기 위해서 고관절이 그 상태가 된 거고요. 보상작용? 그쵸. 보상작용이죠. 근데 그 보상작용을 그러면 반대쪽의 움직임을 일으켜주면 보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죠. 결국은 무언가 때문에 그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태에서 역시 커브를 반대로 그러면은 제대로 원래 경추 커브를 맞춰주면 경추가 맞겠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 그분은 이미 이 밑에 다리들이 다 무너졌어. 아니면 흉추가 무너져서 몸의 중심 코어가 무너져서 정면을 보기 위해서 역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잡아봤자 교정이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하는 게 우리 파워하우스 뉴트럴 여기 있죠. 여기로 쓰고 여기로 운동하고 여기로 걷는 법을 아셔야지 우리의 모든 체형의 무너짐, 뭐 어깨가 말리고 골반이 살짝 틀어지고 목의 커브가 이상해지고 도해건프라고 7번이 튀어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상작용인 거야. 내가 정면으로 걷고 보고 서기 위해서, 걸어 다니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한두 개 맞춘다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맞았다 해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보상작용, 반응이 일어나니까. 몸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쓰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쓰지만 사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걷고 움직이고 지금 제가 손 이렇게 할 때 머리로 뇌로 해서 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반응이에요. 리액션이거든요. 그 리액션이 계속 앞으로도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걸 내가 자꾸 알아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시 커브가 있건 거북목이 있으시건 일자목이 있으시건 간에 그분들은 다 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한테 이렇게 시켜보세요. 가슴에 힘을 딱 뒤로 가슴을 이렇게 밀어보시게 시키고 아니면 가슴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게 시켜보세요. 그러면 목에 힘이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목은 그렇게 힘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만약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들으시면서 또 써주시면 제가 대답해드리고요. 조금 늦어졌으니까 원래 질문 있었던 거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바렐에서 레더에 발 걸고 아크에 기대 복부 운동할 때 왜 복부보다 허벅지에 힘이 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질문 자체에 잘못된 게 있어요. 뭔지 조금 아시겠나요? 레더에 여기서 발을 건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질문하신 분이 없으셔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막 질문하신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트리 자세를 얘기하시는 거면 레더에 발을 거는 건 없어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자, 요렇게 앉아서 보통 동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나나요?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게 복근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움직임은 고관절의 신전이에요. 그렇겠죠? 고관절의 신전이 먼저 일어나야지 이 동작에 처음 스타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브릿지 자세 있죠? 브릿지 자세에서도 고관절의 신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물론 복부의 힘을 당기고 고관절의 신전을 일으키죠. 하지만 액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에서 발을 걸고 뒤로 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고관절의 신전의 패턴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하나 먼저 말씀드릴 거 필라테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논란을 조금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냥 비나테스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과학적인 해부학적인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라테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해부학적인 근거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전근 패턴이란 게 있어요. 고관절을 신전할 때 어떤 움직임이 어떤 근육이 나오느냐. 이렇게 신전근 패턴에서는 우리가 대둔근 그리고 대퇴사두근 그리고 뒤에 가자미근 얘네들이 고관절을 딱딱딱 신전하는 패턴을 일으키게 되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관절의 신전을 일으키는 애들이 대둔근이잖아요. 대둔근 그리고 앞벅지, 제가 그냥 앞벅지라고 할게요. 앞벅지 그리고 종아리 뒤쪽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동작에서 제일 처음 고관절의 신전이 먼저 일어났죠. 그러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대둔근부터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발등을 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등을 걸게 되면 당연히 대둔근에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앞벅지에 수축하는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매달리는 힘을 써서 결국 앞벅지,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는 이센트릭의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동작에서 발등 걸었는데 언제 발등을 거느냐? 뒤로 완전히 내려갈 때 발등을 거는 거예요. 트리 자세에서 복근이 동작을 할 때 발등을 거는 게 아니고 전부 다시 한번 화면을 틀게요. 자, 여기까지는 발등을 안 걸어요. 뭔가 발등 건 거 같죠? 그치만 발등 건 게 아니고 뒤꿈치를 지금 밀고 있어야 돼요, 레더를. 뒤꿈치를 밀면서 지금 내려가서 고관절을 신전해야 돼요. 발등을 건 건 지금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고관절이 완전히 신전됐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갈 때 발등을 거는 거지 복근을 여기 발등을 걸고 효율적으로 복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스타트할 때 레더를 거는 게 아니고요. 레더를 이렇게 밀어야 돼요. 발로 밀어서 대둔근이 어디 붙어 있어요? 대둔근이 골반이랑 허벅지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둔근이 허벅지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수축을 하면 허벅지뼈를 뒤로 이렇게 끌고 고관절을 신전시키겠죠. 얘가 대퇴골두라고 했을 때. 그런데 대퇴골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면 아까처럼 대퇴골이 고정되어 있다면 골반을 끌어내리는 힘을 써야겠죠. 골반을 끌어내리는 힘. 그러면 기시정지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랬을 때 발바닥이 아까처럼 레더를 밀면서 그래서 대둔근이 수축을 해서 골반을 뒤로 잡아 당겨주는 느낌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까처럼 엉덩이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게 발바닥이 레더를 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고관절의 신전이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복근이라는 건요. 우리가 클로즈 체인, 오픈 체인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로 할게요. 그러면 얘가 오픈 체인이지만 여기에서 돌아가면 클로즈 체인이죠.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클로즈 체인과 오픈 체인의 우리 몸에는 움직임이 있는데 복근은 그게 없어요. 왜냐? 위로는 흉추에 갇혀 있고요. 밑으로는 골반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복근은 오픈 체인의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하실 때는 상복 분야, 하복 분야에 따라서 아래쪽 고관절에서의 조절 그리고 위쪽으로는 흉추에서의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효율적으로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동작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허벅지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건 발등을 당겨서 거는 힘으로 다리 힘을 써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고관절을 신전했는데 신전근 패턴을 제대로 안 쓰죠. 발등을 걸었다는 자체가 이미 앞쪽 신전근 패턴에 누가 써줘야 돼요?
뒤쪽 종아리 근육이 써줘야 되는데 발등을 걸었다는 건 이미 앞쪽 종아리 근육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등을 거시는 분들은 아마 발등을 제대로 걸면 뒤꿈치를 밀어내면서 발등을 걸어야 돼요. 근데 아마 그렇게 효율적으로도 발등을 안 거실 거예요. 발 앞쪽 부분을 이렇게 걸어서 버티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신전을 했지만 신전근 패턴을 쓰지도 않은 게 되고요. 복근의 힘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허벅지의 힘만 계속 들어간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운동에서 내가 복부의 운동을 한다면 발바닥 미는 것부터 인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브릿지 하실 때도 발바닥 미는 것부터 대둔근에 힘을 써서 고관절 신전하는 것부터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복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관절의 신전과 그리고 하복부의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지 하복근 운동이 잘 되시는 거고요. 재미있게도 이제 두 번째 질문이랑 조금 일맥이 상통해요. 고관절이 그럼 접혀 있다. 접혀 있을 때는 상복부 운동이 포커스가 되시는 거죠. 그럼 상복부 운동을 할 때는 뭐가 포커스가 돼야 되느냐? 흉추의 조절이 잘 이루어져야지 상복부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복부 운동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하복부를 개입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또 마찰이 생기느냐? 상복부와 하복부를 복근들이 다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특히 복직근이라는 놈이 상복부와 하복부를 전부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복직근 우세라는 말이 있어요. 복직근은 복사근,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사이에 끼어 있는 애인데 그 중에 복직근이 우세하게 되면 복사근의 힘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랑 연결이 되지만 여기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그러면 해결을 말씀드리자면 발등을 걸어서 뒤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레더를 이렇게 발바닥으로 밀어서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내 골반을 뒤로 당기는 느낌을 느끼고 그 다음 고관절 신전이 일어나는 걸 느껴야 돼요. 지금까지 발 걸지 않은 거예요. 걸지 않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고관절이 굴곡 구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관절을 못 펴요. 고관절을 못 피니까 어떻게 넘어가느냐?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발등을 걸면서 고관절을 완전히 신전시키지 않고 뒤로 똑같이 내려가서 복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 발바닥 미는 힘을 모르겠다 하시면 자, 요게 발등 걸고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시는 거는 발등을 걸고 뒤로 넘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해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애초에 근육을 쓰는 1, 2, 3 발동시키는 단계가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허벅지로 버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부에 힘은 안 들어가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내가 효율적인 근육의 움직임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센트릭을 시키고 파워 있게 컨센트릭을 시켜야 되는데 수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둘 다 매달리는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복직근이 저런 식으로 쑥 가운데로 볼록 올라오시게 되는 거고요. 안 가려고 버티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아예 안 써지느냐? 써지긴 써지죠.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가시게 되면 일단 보시면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푸시바를 걸렸네요. 목 근육도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게 딱 보이시죠? 목 근육도 부담이 가고 몸은 버티는 힘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복부를 힘을 우리가 복횡근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배꼽을 당기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복 앞을 밀어내는 힘을 쓰시면서 복근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고관절이 굴곡 구축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전방경사가 아니고 고관절을 못 놔주는 거예요. 골반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팬티라인 앞쪽이 완벽하게 펴지지가 않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고관절 굴곡이 됐다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나 어떨 때 팬티 라인 앞쪽에 V자 주름이 자꾸 가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고관절 굴곡 구축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연습을 하시느냐. 이렇게 발바닥을 아예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발바닥을 아예 올려버리셔서 밀어서 고관절 신전하는 힘을 먼저 느껴야 되는 거고, 배를 밀지 않죠. 배를 빵빵하게 튀어나오지 않죠. 배꼽을 당기는 복행근에 힘을 쓰면서 먼저 고관절 신전하고 그 다음 복부 힘, 아랫배 하복부 힘을 쓰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상복부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다시 또 아이고 두 번째 거네요. 다시 또 과도하게 뒤로 가지 않으려는 힘을 막 쓰려고 하세요. 상복부 힘을 끌어와서 버티는 힘. 그러니까 저 운동에서는 확실하게 하복부 힘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고, 하복부보다 먼저 일어나는 움직임이 고관절을 저렇게 대둔근과 허벅지 앞쪽, 종아리 뒤쪽이 신전을 시켜서 쓰는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복부 힘을 써서 당기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트리로 넘어가신다면 그 다음에 발등을 걸지만, 발등을 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뒤꿈치를 계속 밀기 때문에 발목이 90도 돼서 발등이 걸리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가 레더에 걸려져서 매달려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나는 레더를 밀면서 그 지면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운동을 할 때 그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로 트리를 갈 때 훨씬 안정적으로 가시게 돼요. 오히려 발등을 걸면 더 덜 불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레더를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시면서 뒤꿈치가 레더를 밀기 때문에 고관절이, 어서 오세요. 고관절이 밀기 때문에 완전히 신전되기 때문에 뒤로 가면요. 뒤로 갈 때 내가 복부가 이센트릭 되는 힘을 쫙 느끼시면서, 그리고 뒤로 손을 탁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걸리는 힘도 사실상 이거로 너무 버틴다는 느낌은 많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힘을 쓸 수 있느냐. 정말 트리 자세 자체가 앞쪽 이센트릭을 완전히 시키는 자세잖아요. 고관절부터 복 건막. 그러니까 복부의 건막, 꼭 근육만이 아니고 건막은 굉장히 팽팽해요. 가죽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앞쪽에 장기가 있으니까요. 장기를 막는 뼈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죽방패를 우리가 딱 달고 다니는 건데, 그 가죽방패가 당연히 팽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늘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거고, 그거를 그 가죽방패를 막 찢어보세요. 안 찢어지는 걸 막 늘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 늘어나려는 힘을, 반대하는 힘을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안 나고, 스트레치를 하건 이센트릭을 하건 뭔가 아름답지 않고 버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요? 가지 마세요. 몸은 내가 꼭 우리는 너무 많은 곳을 막 가려고, 저도 가동 잘 안 나와요. 가동 안 나오면 어때요? 내가 내 몸을 알고 바르게 쓰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으실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근 운동을 하실 때 발바닥 밀면서 대둔근이, 자 조금 일어나 볼게요. 요렇게 붙어 있으면 고관절을 이렇게만 신전시키는 게 아니고,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둔근이 골반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힘을 느끼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게 여기서 엉덩이를 이렇게 쪼아버리면 뭐가 잘못됐느냐? 얘가 늘어나죠. 얘도 대퇴사두근도 컨센트릭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쪼면서 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얘도 수축하고 얘도 수축하고 얘도 수축해야 돼요. 그게 신전근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스쿼트 하실 때 마지막에 이거 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쪼으면서 밀어내는 게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엉덩이를 힘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만 신전근 패턴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신전근 패턴이 올바르게 써질 때 대둔근도 효과적으로 운동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저런 동작, 아니면 스쿼트 같이 내가 고관절을 딱 신전할 때는요, 발바닥이 미는 힘을 안 쓰면 절대 안 돼요. 발바닥이 미는 힘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땅을, 우리가 고관절 신전 언제 해요? 땅에 서 있을 때 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발바닥이 땅을 얼마나 잘 밀고 제자리 위치에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건 신경 안 쓰고 엉덩이를 쪼고, 그쵸? 골반을 들어 올리는 것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본은 뭐냐면 발바닥이 땅을 잘 밀고 있을 때 뒤쪽에 종아리 근육이 잡아주고, 앞쪽에 허벅지 근육이 잡아주고, 뒤쪽에 엉덩이 근육이 고관절을 효과적으로 신전시켜서 삼박자가 따라락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근육뿐만이 아니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없어서 이게 대답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리포머에서 폼롤러를 가로로 두고 컬업을 유지하며 동작하는 자세만 너무 힘드시대요. 꼬리뼈 쪽, 허리 쪽이 더 자극이 온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히려 바렐에서 둥글게 말아 동작하는 게 허리 근육 자극이 없어요. 왜 다를까요? 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요렇게 지금 폼롤러의 어깨나 이런 식으로 앞에 걸쳐놓고 운동하시는 걸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쵸? 보통 이제 리포머에서 운동을 하신다면 다리를 밑으로 내릴 곳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들겠죠. 그러면 아까와의 차이는 뭐예요? 아까와의 차이는 고관절을 접었느냐 폈느냐예요. 그럼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고관절을 접은 상태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고관절이 접혀 있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복근은 클로즈 체인뿐이 운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복부는 이제 제외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효과적인 운동을 하시려면 상복부 운동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주신 분이 허리가 왜 아프신 거냐면, 자, 요렇게 안 눌러서 그래요. 지금 차이가 나시나요? 여기 지금 허리 떠 있죠? 허리 떠 있는데 요만큼을 눌러야 돼요. 요만큼을 눌러야 되는데, 요만큼을 누르면 꼬리뼈 많은 거 아니에요? 꼬리뼈를 많은 게 아니에요. 요만큼을 누르는 힘이 뭐냐면 바로 복사근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 복사근의 힘을 왜 못 쓰시냐?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복직근은 항상 복사근보다 우세해지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오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훨씬 많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운동하시면 예를 들면 싱글레그 스트레치나 아니면 뭐 우리 더블레그 스트레치 이런 거보다 티저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마 티저 그냥 다 올라오는 게 더 쉽잖아요. 그쵸? 밑에 내려놓고 자, 밑으로 오히려 상체를 컬업을 요만큼 했다는 거 있죠. 많이 올라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동작에서는 립 있는 쪽을 다 붙여야 돼요. 왜냐? 그게 복사근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외복사근이에요. 두 번째가 내복사근이에요. 세 번째가 복직근이에요. 어때요? 액션이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액션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복직근만 써도 충분히 동작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직근과 복사근을 썼을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복사근,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은 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쵸? 립의 옆면 쪽으로 붙어 있죠. 그런데 복직근은 어디로 붙어 있어요? 거의 앞쪽, 흉골 쪽으로 많이 붙어 있잖아요. 물론 여기 립 쪽에도 앞쪽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렇게 허리를 살짝 누르는 힘, 요 힘 있죠? 요 힘은 사실은 꼬리뼈를 많은 힘이 아니고 복사근의 힘으로 립을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복사근이 복직근에 비해 덜 우세해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직근이 우세해지면 이 힘을 못 쓰세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면부에 있는 근육들은요, 복사근, 복직근 얘네들 세트만이 아니고 삐링 장요근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장요근이. 그러면 장요근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복직근과 이렇게 세트 발휘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분이
복직근이 우세해요. 복직근이 우세하고 거기에다가 그런 복사근이 일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미세하게 허리 누르는 힘을 못 써요. 그 힘을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하시냐면 하복직근을 써서 누르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하복직근을 써서 누르긴 눌렀는데 다리가 고관절을 굴곡해야 되잖아요. 고관절을 굴곡하는 힘을 쓰는 순간 또 장요근이 우세하신 거예요. 장요근이 우세해지면 복직근이 이런 식으로 또 힘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같은 동작을 하셨을 때 허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 힘의 방향 자체가 이런 사진,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이거 키네시올로지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인데 힘의 방향 자체가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는 힘을 쓰기 때문에 복근의 운동을 한다기보다 효율적으로 복근의 운동을 한다기보다 이것 역시도 복근은 버티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내려간 상태에서 상복부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허리가 아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근이 우세해지게, 우세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복사근과 복직근들 간의 균형을 이루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냥 우리가 임프린트를 얘기하잖아요. 임프린트를 얘기할 때 임프린트라고 해서 무조건 허리를 다 붙이고 배꼽을 무조건 허리 쪽으로 밀어넣고 복부에 힘을 많이 쓰고 그게 좋은 임프린트가 아니에요. 효과적인 임프린트는 사람마다 요추의 굴곡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효과적인 임프린트는 일단 베이스로 복행근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배가 꾹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횡근이 작동을 한다는 건 결국은 복직근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처럼. 그러면 복직근이 딱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처음에 들어 올릴 때는 약간 빵빵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양수가 있어요. 양수가 있는데 양수가 10kg짜리 양수에 들어있는 아기하고 2kg짜리 양수에 들어있는 아기하고 다르겠죠. 누가 더 안정감을 느끼겠어요? 10kg 양수에 들어있는 아기가 더 안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압을 높인다는 건 10kg 양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10kg 양수를 만들겠어요? 보호해 주려고. 여기에 지금 복부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복압을 높여서 안정성을 높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복압이 높아지면 배를 꾹 내미시는 거예요.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복압이 높아졌다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여기 파워하우스라고 얘기하는 복부 중심의 안정을 못 잡으니까 늘 복압을 이용해서 안정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행근이 정말로 작동을 잘 하신다면 복부를 당기는 힘을 잘 써야 되죠.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직근이 복사근보다 우세하면 혼자서 출동하듯이 복직근보다 복행근이 우세해야 돼요. 그래서 배가 볼록 튀어나온 상태에서 헌드레드 할 때 배꼽을 당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드레드가 그냥 여기서 깔딱깔딱 요거가 아니고 배꼽이 발을 들어 올리고 상체를 올리면 복직근이 완전히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복직근에 보다 누가 더 힘세나 복행근이 더 힘센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꼽이 훅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복직근 혼자 우세하면 혼자만 몸을 들어 올리고 있어 줘야 되니까 그 힘을 또 못 써요. 그래서 복사근이 립을 바닥으로 눌러주는 힘을 써서 복직근과 복사근 사이의 밸런스가 맞아야 헌드레드를 효과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헌드레드 무조건 복근의 운동만이 아니고 사실 정말 잘하는 헌드레드는요. 그 균형이 맞은 헌드레드예요. 거기서 배꼽이 훅 이렇게 들어갈 때 뭔가 그 펌프, 누가 내 배를 빵 누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유연성 있게 탄력 있게 배가 훅 눌러지면 우리 뭐 이렇게 풍선 바람 같은 거 들 때 이렇게 펌프질 하는 것처럼 내 몸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뭔가 피도 그렇고요. 순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호흡도 그렇고 모든 게 샥 퍼지는 느낌이 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100번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 그럼 안 아프려면 하나 더 그리고 그러면 왜 바렐에서는 안 아프느냐
바렐에서는 보시면 자, 허리 커브 자체가 이미 이런 식으로 고관절은 접혀 있고요. 허리 커브 자체가 아까처럼 완전히 눌러지지 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걸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상체를 움직이면 하복부는 아무도 안 움직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컬업을 할 때 효과적인 건 상복부 운동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냥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해본 거예요.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근데 비슷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더 여기서 운동을 잘 하시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발바닥은 레더를 밀고 있어야 돼요. 발바닥은 레더를 밀어서 그 아까 얘기한 지면 반발력 힘을 받고요. 고관절은 굴곡이 되어 있지만 엉덩이 꼬리뼈가 말리지 않도록 잡아놓는 힘. 그리고 거기에서 상부 흉추만 컬을 하면서 올라왔을 때 많이 올라오지 않고 립 아래쪽을 누르는 힘. 이게 복사근의 힘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올라오는 컬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복부의 컬을 할 때는 완벽하게 불화선 위쪽까지는 더 올라오려고 하고 불화선 아래쪽까지는 더 누르려고 하는 힘을 써야 돼요. 누가? 복사근이 누르려고 하는 힘. 그러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아주 살짝 배가 빵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살짝 허리를 살짝 누르는 힘을 쓰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임프린트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지 허리가 안 아프다는 얘기고요. 임프린트가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꼽을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고 배꼽을 누를 때 복부를 밀면서 누르는 게 아니고 배를 빵빵하게 앞으로 내밀면서 꼬리뼈를 말아서 만드는 임프린트가 아니고 정말로 밑으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허리가 눌러지는 느낌이 나는 거. 그래서 복사근들이 갈비뼈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주는 힘을 같이 쓰는 게 임프린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힘쓰는 거 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요 상태로 힘쓰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허리가 요 상태로 힘쓰는 거하고요. 그런데 왜 잘못하시냐. 이렇게 하다가 아까처럼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복사근을 잘 못 쓰시니까 또 뭘 써요? 하복부에 복직근을 써서 꼬리뼈를 말아버리는 것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크게 좋아짐을 못 느끼시는 거고 왜 그러냐면 몸은 내가 쓰고 싶은 것만 계속 쓰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나는 이 사람이 몸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내가 내 몸 쓰는 패턴이 다 그냥 이거가 맞다고 저 사람도 그렇게 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더 누르세요. 허리를 더 누르세요. 그리고 꼬리뼈를 말라고 큐잉을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썼었으니까. 근데 복사근이 이미 있는 사람이 복직근이 우세한 사람의 힘쓰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저도 사실 몰라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이렇게 쓸 것 같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체형, 선생님들도 본인들 체형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체형대로 움직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마 이렇게까지 쓸까라고 정말 모르시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그냥 느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움직임에서는 사실 더 미세하게 본인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임프린트의 힘을. 무조건 복부의 힘을 쓸 때 복근을 강화해야지. 첫 번째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고관절이 굴곡 구축이 되셔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얘를 세워서 이렇게 올리시지 않고 여기에서 얘를 두고 내 몸을 바로 세우려고 아까 얘기한 보상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얘를 더 세워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하복부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랫배가 나오기 싫어도 나오는 거예요. 아랫배 힘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왜냐? 힘의 방향이 아까 보신 사진처럼 골반이 여기서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운동으로서 잡아드릴 수만은 없는 게 굴곡 구축이 일어났다는 거는 결국은 고관절을 잡고 있는 인대 자체도 굉장히 구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실 때, 신전을 시킬 때 이분들은 그럼 신전을 어디로 할 확률이 높아요? 잘 늘어나는 하복부를 쓰면서 신전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심지어 골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신전을 이렇게 요추하고 복건막, 아까 얘기한 복건막을 써서 신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 거 만들면서 인터넷을 봤더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부에 힘을 쓰느냐, 고관절에 힘을 쓰느냐, 그 둘을 제대로 쓰는 거를 자꾸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관절을 잘 안 쓰고 하복부 힘을 써서 신전을 뭔가 하려고 하겠죠. 하복부를 늘리는 힘을 쓰셔서. 그러니까 그 힘을 고관절을 잘 신전하게끔 끌고 오셔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복부 힘을 너무 복직근의 아랫부분만 써서 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복사근이 복직근이랑 밸런스를 잘 맞게 맞춰주시면서 복압을 잘 유지하는 걸 인지하는 거, 배를 늘 밀면서 운동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효과적으로 내가 고관절을 접을 때마다 허리가 뭔가 이렇게 앞으로 로도시스가 되신다. 그러면 그분도 아까 복직근이랑 장요근 싸움에서 장요근이 이기고 있는 상태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적으로 복사근이 힘을 더 싣고, 그래서 복직근과 밸런스를 얻고, 그래서 결국은 복직근과 또 장요근도 밸런스를 잡는 게 필요하신 거죠. 회원분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는 제누 발굽인데 왜 무릎을 굽히거나 테이블탑 자세에선 무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훅라인에서도 안쪽 발바닥도 뜨고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우리가 흔히 제누 발굽을 이렇게만 배우셔서 그럴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유튜브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처음에 공부를 막 했어요. 해박 공부를. 인터넷,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키네시올로지, 아주 유명한 책이죠. 키네시올로지에 있는 그 제누 발굽의 사진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진만 보고 이제 제누 발굽을 우리가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X다리를 예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관절을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종아리는 바깥으로 나가고, 발은 이런 식으로 익세시브 프로네이션 된다. 미디얼 아치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해보시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런 X다리 회원님 몇 분이나 보셨나요? 저기서 얘기하는 X다리의 개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일자로 쫙 올라가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벌써 이렇게 부딪히죠.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뒤꿈치뼈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붙었지만 뒤꿈치뼈는 서로 안 붙으니까 뒤꿈치뼈 이렇게 되면 뒤꿈치뼈 위에 누가 있어요? 종아리뼈가 있죠. 종아리뼈가 올라가니까 걔네들이 종아리뼈들이 여기서 이렇게 무릎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제누 발굽 X다리가 되는 건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X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 저렇게 돼요. 그쵸? 그냥 이런 해골 하나 갖다 놓고 X다리 만들기 하면 저렇게 딱딱딱 만들면 되죠. 그쵸? 얘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일반적인 회원님들은 X다리가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다리는 다 칼카니우스 뒤꿈치뼈 이렇게 돼 있게요. 그쵸? 요게 제가 회원님들의 X다리를 모은 건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 좌측에 빨간 선 보이시죠? 칼카니우스 모양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이론에 따지면 다 과도하게 익세시브 프로네이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빨간색의 방향이 반대쪽으로는 못 가요. 뒤꿈치의 모양상. 그러니까 그 옆에 사진처럼 이렇게 안으로 말린 듯한 느낌이 나게끔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쵸? 좌측에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뒤꿈치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뒤꿈치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 무릎이 벌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제누발굼이라는 걸 저도 그래서 되게 혼란을 많이 겪었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O다리, X다리가 도대체 왜 저대로 안 될까?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찾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님들의 케이스로 그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거를 이제 강의, 워크샵 말고요. 워크샵도 또 모여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편하게 뭐 얼마씩 유료 강의를 좀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 모아서 하지 않고요. 조금씩 그냥 뭐 8,000원짜리 강의도 만들 예정이고 30,000원짜리 강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부학적인 그냥 구조로 만들어진 엑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저 선생님은 엑스다리 회원님은 무릎을 접거나 고관절을 접거나 모두 다 무릎이 모아져야 되는데 발은 프로네이션 돼야 되는데 이 선생님 질문이 뭐예요? 무릎을 세우고 누웠을 때 발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안쪽이 뜬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바로 저렇게 저 사진 그리고 엑스다리에 대한 개념을 저거로만 딱 심어 놓으셔서 그래요. 그러면 아닌 사람들은 왜 X다리가 될까요? 구조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 보상작용인 거예요. 이 사람은 걷고 서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이 모아져야 되는 거야. 팩트만 보자면 이 사람은 그러면 무릎이 무조건 다 모아진다는 게 아니고 걷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 무릎이 모아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지. 고관절을 접었을 때는 걷지 않잖아요. 그쵸? 아까 예를 들면 이 자세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 훅 라인 자세 같은 경우 고관절을 접었을 때는 무릎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팩트만 봤을 때 이 회원님은. 아니면 무릎을 접었을 때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서 있을 때는 고관절도 신전돼 있고 무릎도 펴져 있다면 뭐가 바뀐 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는데 액션이 바뀌었나? 고관절이 접히는 액션이 추가됐고 무릎이 접히는 액션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X다리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X다리는 무조건 저렇게 되니까 A는 B다라고 생각하시지 하실 게 말을 더 듣네요. 하실 게 아니고 X다리를 가진 이유가 서 있을 때 X다리여야만 하니까 그 사람은 X다리가 됐다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조건 저렇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서 있을 때 X다리처럼 무릎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근육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거기에 맞춰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서고 바로 일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보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쪽 근육들이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섰을 때는 그런 식으로 X다리 형태의 보행처럼 보이지만 눕거나 무릎을 세웠을 때 무릎을 접었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아마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저 이거 누가 책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O다리, X다리는 다 저거예요. 다 인터넷을 찾건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 대부분이 저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머리 지워버리고 팩트를 보세요. 자꾸만. 이 사람이 O다리구나 라고 결정짓지 마시고 이 사람이 고관절이 신전이 돼 있구나 굴곡이 돼 있구나 이 사람의 고관절이 외전이 돼 있구나 내전이 돼 있구나 이 사람의 발목이 모아져 있구나 벌어져 있구나 회전이 돼 있구나 회전도 내회전과 내전을 세트로 자꾸 묶어 생각하시면 혼란 와요. 그것도 다 따로 보세요. 그냥 팩트만 자꾸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스스로 구분하는 눈을 자꾸 키우시는 게 선생님들이 아마 더 실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저렇게 책에 있는 대로 X다리는 뭐니까 뭐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서 있을 때 이 사람은 고관절을 접고 서 있구나. 서 있을 때도 골반의 모양을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고관절을 신전시켜서 서 있구나.
그러면 누가 일을 하면 고관절이 굴곡이 될까? 누가 일을 하면 고관절이 신전이 될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서 있을 때 그 아이가 반응을 해야만 서 있는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은 서 있을 때 무릎을 모으는 근육이 반응을 해야만 서 있거나 보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굳이 눕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는 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아까 그림대로만 X자를 생각하면 걸을 때도 다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걷고 앉을 때도 이렇게 앉고 모든 생활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조가 그렇게 되신 분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애초에 구조 자체가. 근데 해부학 책에서도 나오지만 구조 전경, 고관절모 전경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흔치 않아요. 굉장히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회원님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일단 굉장히 특이해요. X다리 가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전경인 분 한 분 봤고요. 그리고 콕삭, 옆으로 이렇게 고관절 모양 자체가 약간 요렇게 된 애가 각도가 더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돼서 이렇게 X다리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도 한 분 봤어요. 그만큼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반응 때문에 근육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X다리, O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포커스는 뭐냐면 그분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벌어지면 모아지는 근육을 강화하면 정상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얘가 벌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제대로 힘쓰는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 대답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대답이 좋거든요. 뭐는 단축되니까 무슨 근육은 풀고 무슨 근육은 강화해라. 그러면 오케이 해답 끝. 근데 저는 그런 해답을 잘 안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이 사람은 역시 커브가 됐을까? 역시 커브를 잡는 근육을 뭘 강화해야 될까? 왜 역시 커브는 뭐가 어떻게 큐잉을 줘야 될까가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역시 커브가 되었을까? 이 사람이 왜 평발이 되었을까? 이 사람이 왜 요족이 되었을까가 더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팩트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역시 커브니까 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어떤 식의 움직임을 하는지를 먼저 자꾸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왜 무릎이 벌어지나요가 아니고 이분은 이렇게 했을 때 무릎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그 케이스를 본인이 연구하는 거예요. 자꾸. 저도 책으로 공부한 것보다요. 회원님들로 제가 아까 모은 사진 보셨죠? 저는 그렇게 막 비슷한 케이스들 막 모아서 비교해보고 막 발보고 막 많이 해요. 그거로 저는 되게 많이 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과감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부학 책에서 보지 않은 내용을 훨씬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해부학 책에서 본 거는 수업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선생님들 아마 수업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수업에서 책처럼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책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책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서야 되고 걸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를 모으면서 하는 액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얘를 벌리면서 하는 액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얘를 앞으로 보내는 액션으로 그걸 맞추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둘 다 뒤로 보내는 액션으로 맞추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보시다 보면 이렇게 책에서 말한 그 패턴은 아니지만 나만의 패턴이 생겨요. 그러면 선생님들 진짜 실력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본인만의 아까 그런 것처럼 자꾸 모으세요.
만약에 회원님 사진을 못 모은다. 그럼 인터넷이라도 막 돌아다녀서 사진을 자꾸 비교를 해서 봐보세요. 그런 내 지식 안에,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거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이걸 그냥 사실로 봐보세요. 막 모아서. 예를 들면, 하지만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를 내가 관심이 있어야 재밌어요. 공부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필라테스 선생님이니까 해봐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재미없어서 못해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할 때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 제가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궁금한 것만 하거든요. 저 맨날 공부 안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X다리가 궁금하다. 그럼 X다리 엄청 파요. X다리 막 사진 다 모아놓고 막 허벅지부터 머리부터 사실 다 봐야 돼요. 아까처럼 발바닥. 그래서 발바닥 보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지금 추진 중이에요. 자꾸 늦어져서 죄송한데 발바닥을 보면서 구분하는 법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내가 보는 눈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책에 보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1번은 자기 몸부터 봐보세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회원님 몸보다 내 몸이 더 우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 몸에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몸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보세요. 내 몸이 내가 X다리라면 나 왜 X다리가 됐을까? 아, 저기서 X다리 이렇게 되니까 이렇다. 거기에 안 들어맞는 경우가 훨씬 많으실걸요. 그랬을 때 그걸 자꾸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저도 오다리예요. 오다리였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구한 거고요. 저는 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또 재미있었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자꾸 관찰하고 바꿔보시고 그리고 나면 그 분야, 그 예를 들면 아까 X다리라고 치면 X다리가 이제 보여요. 막. 근데 그냥 X다리 회원님들이 많으니까 뭉뚱그려서 나 X다리를 공부해야지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책 봤다가 또 아니면 재미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하시고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는 아픈 게 많은 선생님들 재산이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아픈 게 많고 본인 몸이 모델처럼 막 무용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운동 잘하시는 분은 본인 몸이 이미 잘 잡혀 있으면 남의 몸을 잘 못 봐요. 아픈 것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내 몸이 잘 정렬이 안 맞고 아픈 곳이 많다면 그게 다 내 재산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이 얼만큼 아픈지 몰라요. 남이 어떻게 서는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그 상태였다면 잘 알거든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남은 그렇게까지 쓸 거라고 생각을 못하지만 나는 복부를 되게 밀면서 사실은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뒤로 빠졌어요. 되게 뒤로 빠지니까 그거를 복부를 써서 끌어당겨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나는 그냥 플랫백이구나 하다가 왜 복부가 타이트하니까 그냥 플랫백들은 복부가 복직근이 타이트하다니까. 근데 그게 머리로 그렇게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내 몸이 그 상태여서 그렇게 썼구나를 이해하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나는 괜찮다. 나는 뉴트를 정말 잘 잡혔다면 본인 1대1 회원님 있으시면 1대1 회원님 하나, 나는 1대1 수업 안 한다. 그룹 한 명 몰래 잡으세요. 그래서 그 회원님한테 예를 들면 말 안 하고 내가 혼자 막 공부해 보는 거예요. 혼자 막 이게 아직 모르겠다 싶으면 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1대1 한 게 아니고 그룹 수업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 처음엔 나, 그 다음은 딴 사람 그 분야를 연구하시다 보면 눈이 점점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표현이 웃기지만 눈이 이제 더 넓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책에만 딱 갇히지 않고. 자, 이제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쵸?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그쵸? 맞아.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저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요. 요만큼 쌓이고 요만큼 쌓이고 요만큼 쌓이면 어느 순간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만 있으시면 돼요. 제가 그 영어 공부를요, 지금 한 10년을 했는데 아직도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포기는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지금도 안 하고, 막 6개월에 한 번 막 또 열심히 바짝 하다 또 안 하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어렵고 수업하신 지 어느 정도 된지 모르지만,
어렵고 그렇죠. 우리가 의사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게 재미있으시고 내가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포기하지만 마세요. 지금 어려우면 잠깐 놔도 돼요. 놨다가 또 궁금해졌을 때 또 하면 그때 몰랐던 관점이 또 생기실 수도 있어요. 저도 골반 틀어짐 있죠. 그게 너무 제가 골반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책이 너무 막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르겠고 한 5번을 읽은 것 같아요. 말라리그먼트 신드롬이라는 책을. 근데 그래도 포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책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저만의 관점이 생겨요. 발바닥. 네. 그거는 진짜로 요거는 제가 연구를 한 거고요. 제가 이거 아시면 회원들의 발 지금 상태하고 종아리 근육의 상태가 보여요. 근데 막상 알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또 꼭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또 없으신가요? 아, 일단은 호흡은 사실은 우리가 필라테스의 1번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하지만요. 호흡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호흡기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호흡에 너무 막 포커스를 두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재미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병원에서 운동시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필라테스 자체가 좀 필라테스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재밌어야 돼요. 필라테스건 어떤 다른 운동이요. 근데 재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 회원이. 그래서 호흡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 일단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구강호흡을 할 확률이 높아요. 구강호흡을 해서 주무실 때 구강호흡을 하지 않나. 물론 자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런 운동 밖에서 회원님이 조금 컨트롤하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포기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비염이나 알레르기 있으실 때 예를 들면 뭐 우리 식염수로 요렇게 요거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 이상민이 예전에 이렇게 했던 거 그거 비염에 굉장히 좋거든요. 저 아는 분들도 그거 해서 비염이 되게 좋아지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비염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업에서는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대신에 그걸 조금 얘기해 주세요. 입으로 마시는 거를 자꾸 내가 눈치를 채야 된다. 일단 잘 때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다 그냥 생각하고 말기 쉽지만 주무실 때 구강호흡을 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구강호흡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구강호흡을 할수록 그쵸 멈추시는 분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호흡을 멈춘다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호흡을 멈출 때 어떨 때 멈춰요? 내가 뭐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거 만났을 때 멈추지 않아요. 아까 보감 높이는 거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러면 몸을 그렇게 자꾸 극단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느낌을 안 갖도록 호흡이 불편하면 호흡을 너무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신에 끊기지 않게끔 자꾸 유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호흡 멈추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유진님이잖아요. 유진님 숨 쉬세요. 계속해요. 그러면 멈추는 게 습관이신 분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잡겠어요. 그분의 습관인데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거를 이해해주는 선생님의 그 마인드도 필요해요. 내가 이 사람을 그쵸. 이거는요, 코가 불편하니까 가슴을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호흡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호흡은, 자, 횡격막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횡격막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횡격막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횡격막이 밑으로 이렇게 횡격막이 하는 역할은요. 이게 필라테스 호흡이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조세 필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세 필라테스도 체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생각은 과학적인 부분에서 이게 아니라면 선생님들과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세 필라테스가 일자 척추를 강조한 것처럼 그것처럼 옆으로 벌리는 게 횡격막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횡격막이 하는 역할은 수직으로 이 공간을 수직으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 코가 불편하시니까 가슴을 너무 크게 움직인다기보다 이분은 호흡 자체를 아예 보조호흡근을 쓰는 게 패턴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본인이 코가 불편하니까 호흡을 자꾸 액션적인 호흡으로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횡격막의 이 그림을 아예 보여드리기도 해요. 횡격막이, 왜냐하면 횡격막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막이라고 하니까 되게 막같이 생겨 있고. 그래서 아예 예를 들면 이런 어플 있잖아요. 이런 거 켜서 횡격막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 눈으로 보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횡격막 여기 검상돌기에 붙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갈비뼈 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딱 놓고 콜록 하게 시켜보세요. 콜록, 선생님도 해보세요. 콜록. 그러면 그때 콜록 손에 닿는 게 횡격막이에요. 콜록. 그쵸? 그러면 횡격막이 마시는 숨에 수축을 하니까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다 손 놓고 콜록 했죠. 그러면 횡격막 느꼈어요? 그리고 갈비뼈 옆으로 벌리는 호흡 해보세요. 횡격막 닿나요? 횡격막 안 닿아요, 손에. 그러니까 호흡을 자꾸 이렇게 넓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횡격막을 안 쓰고 오히려 횡격막을 이완시키는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횡격막을 쓴다면 얘가 내려와야 돼요. 여기가 벌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 써봤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거를 운동이니까 액션으로 막 밴드를 밀어내세요. 막 손을 밀어내세요. 하시면 못해요. 그분은. 왜냐? 이런 식으로 코가 불편한 데다가 뭔가 난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자꾸 호흡을 많이 마시라고 해. 숨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야. 호흡은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횡격막을 느끼고 호흡 큐잉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이분이 자꾸 이렇게 호흡하려고 하면 호흡 잠깐 스톱하세요. 그리고 다시 횡격막 느끼세요. 자꾸 박스 개념으로 호흡을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처음은 얘가 내려와요?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호흡을 자꾸 이렇게만 버릇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올리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줘야 되잖아요. 내려줘야 되고 그러면 폐가 여기 들어있던 폐가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 공간이 넓어지겠죠. 이 공간이 넓어졌는데 더 마시고 싶어요. 뭔가 더 마시고 싶으면 어디 여기는 이제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를 올려야 더 마시겠죠. 그러니까 액션적인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벌리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다 밴드 걸고 막 밴드를 밀어내세요. 그리고 막 잘하는 필라테스 호흡은 여기를 막 넓게 벌렸다가 막 복행근을 써서 후 수축하는 이런 거라고 하시지만 그거는 액션적인 호흡이잖아요. 근데 호흡을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횡격막 호흡을 한다면 일상에서도 횡격막 호흡 해야 돼요. 무조건 호흡은 횡격막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너무 과도하게 액션을 만들려고 하시다 보면 당연한 게 제가 잘 하는 말 중에 코어 근육을 느끼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어 근육은 우리가 늘 사용하게끔 세팅이 된 애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은 늘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진 애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늘 반응을 내가 다 알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도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횡격막이 얼만큼 움직이고 얼만큼 호흡을 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래야 당연하잖아요. 내가 횡격막을 늘 횡격막이 올라 수축했다 내려왔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코어 근육을 뭔가 자꾸 액션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느끼려고 하시면 안 느껴지면 누굴 쓸 수밖에 없냐면 액션 근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액션을 담당하는 큰 근육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되냐면 그 액션을 담당하는 큰 근육을 못 나오게 제지하는 게 코어 근육을 느끼는 거예요. 코어 근육의 움직임. 예를 들면 흉근의 움직임처럼 정거근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느껴져요. 그만큼. 그러면 어떻게 써냐. 정거근 느끼려고 또 흉근을 끌고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그거보다 효율적인 건 뭐냐면 더 누가 대신 나오는 애를 제지하는 거. 그럼 호흡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얘를 제지하려면 너무 강조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횡격막이. 왜냐하면 횡격막은 호흡이 끝이 아니고 체형 무너진 거 다 횡격막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도시스, 카이포로도시스, 플랫백, 스웨이백, 횡격막이 제자리에서 작동을 다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횡격막은 자세 유지근이에요. 그러면 호흡을 횡격막으로 잘 하신다면 호흡이 그렇게 화려하게 액션이 있지 않아요. 왜냐? 얘네들은 호흡의 코어 근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호흡을 너무 액션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른 보조 액션 근육들을 막 쓰시면서 호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회원님께도 횡격막을 느껴보는 걸 자꾸 인지를 시켜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잘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마술판 같은 거 이렇게 여기 쑥 집어넣잖아요. 그거 하듯이 이렇게 횡격막이 내 몸의 중심에서 지붕처럼 딱 있다는. 그러니까 립을 자꾸 여는 게 잘못된 거예요. 립을 자꾸 이렇게 열어서 힘을 쓴다는 건 횡격막이 중심에서 힘을 안 쓴다는 얘기고 안 써도 모르잖아요. 그게 코어 근육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코어 근육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안 쓰게끔 만드는 큰 근육의 힘을 알아차리고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운동을 잘하고 몸을 잘 쓰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힘을 잘 쓰고 유연하고 액션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 스탑할 줄 아는 능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누군가 대신해서 나올 때 스탑할 줄 알고 거기에서 멈출 줄 아는 힘.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호흡도 마찬가지인 게 이 회원님이 호흡을 비염이나 알레르기 있어서 잘 못한다 하시면 선생님이 그걸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주고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포기하진 않으시고 횡격막을 느끼게 자꾸 해주세요. 그래서 수업 전에 횡격막 자꾸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큰 액션 자제.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아마 그렇게 배우셨죠. 이렇게 누가 많이 쪼이나 누가 허리 조그맣게 만드나 그쵸. 그거보다 횡격막을 느껴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필라테스 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게 제가 횡격막의 존재를 알고 횡격막으로 인해 파워하우스의 존재를 알고 얘로 쓰고 얘로 앉고 얘로 생활하는 걸 알았다는 게 필라테스 하면서 저는 제일 큰 수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얘를 잘 잡는다면 우리가 할머니가 되건 할아버지가 되건 간에 몸이 망가질 일이 없어요. 그거는 근력이 단단하고가 아니고 얘네들은 코어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냥 나이를 먹어도 나를 잡아주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근육이 코어가 세다는 건 이 사람이 대단한 복근의 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얘가 모든 중심에서 1번으로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번으로 못 나서게 하는 애들이 큰 근육이잖아요. 걔네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직근보다 복행근을 우세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느냐? 큰 힘을 안 써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더 어렵고. 근데 그 힘을 선생님들이 횡격막 힘 느끼잖아요. 이 힘이라는 게 제가 얘기한 막 이런 파워가 아니에요. 내 몸을 얘가 잡아주는 걸 느끼고 이 파워하우스에 정말 힘을 느끼면 동작이 되게 무난해져요. 애쓰면서 하는 느낌이 안 나요. 그럼요. 횡격막 파워가 앞과 뒤로. 그렇죠. 왜냐하면 횡격막 혼자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에 있는 늑강근이 세트 바리로 일을 해요. 그래서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약간 옆과 뒤로 부풀어져요. 늑강근이 같이 작동을 하니까. 근데 그것도 또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늑강근 대신 또 뭘 써요? 여기에 붙은 이 후거근들 있잖아요. 후거근과 아까 얘기한 또 이 복사근들 이런 애들. 걔네들을 써서 또 옆과 뒤로 부풀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맞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횡격막을 더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호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횡격막이 일단 여기 검상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자꾸 호흡할 때 이렇게 올리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시키기도 해요. 아예 왜냐하면 얘가 횡격막이 여기 붙어 있는데 얘를 올린다는 건 횡격막 이완시킨다는 거예요. 마시는 숨에 횡격막은 수축해야 돼요.
마시는 숨 횡격막을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마시는 숨에 자꾸 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얘를 이렇게 내려놓고 옆과 뒤를 부풀릴 때도요, 손을 가볍게 여기다 살짝 이런 식으로 대시고, 늑간근은 갈비뼈 사이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만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너무 막 뒤로 막 빵빵하게 하려는 것보다 내가 마시는 숨의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갈비뼈 사이사이가 약간 벌어져서 옆과 뒤가 살짝 부푸는 느낌, 그런 느낌 정도만 느껴보시고, 그게 우리가 운동할 때도 어때요? 내가 코어 근육 잡으면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면서 파워를 막 싣는 거잖아요. 내가 얘 잡고 난 다음에 뉴트럴 잡고 안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뭔가 팔도, 다리 근육도, 엉덩이 근육도 다 더 단련을 시켜서 큰 근육들 파워를 만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조금 더 액션을 큰 호흡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처음부터 액션을, 예를 들면 엉덩이 대둔근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 가서 대둔근 운동하는데 처음 갔는데 20kg를 들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다른 애들 막 쓰고 관절 쓰고 인대 쓰면서 운동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이 정확하게 이제 호흡을 하는 걸 자꾸 느끼시잖아요. 느끼시면 그 다음에 호흡이 커져요. 그게 이런 호흡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호흡하는 거. 여기에 이게 해파리 같이 이렇게 우산처럼, 아니면 뭐 세면대 거꾸로 한 거. 그 걔가 내 밑에 장기들을 가볍게 눌러주는 느낌. 왜냐하면 그것도 횡격막의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마사지를 횡격막이 하게끔 만들고, 골반정을 조이는 게 아니고 횡격막이 밑으로 누르니까 장기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근육은 반응이라고. 그러면 골반정근이 반응해야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위에서 눌러요. 그러면 얘가 안 눌러지려고 반응 딱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골반정근의 힘이지, 골반정근 쪼는 게 골반정근 힘이 아닌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 골반정근 쪼아보세요. 지금 당기고 횡격막 호흡 해보세요. 못해요. 둘은 그렇게 세트예요. 그 미드 있어요. 미국 드라마 보면, 교도소 간 미국 드라마 보면 뭐 하냐면, 좀 웃긴 거지만 엉덩이를 이렇게 벌리라고 해요. 손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벌리고 쪼그려 앉아서 기침해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요새 오징어 게임에도 뭐 그런 거 나오죠? 항문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뭐 숨겼을까 봐. 근데 그 숨긴 게 기침을 하면 골반정근이 못 막으니까, 관략근이건 골반저근이건 못 막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격막과 골반저근은 그렇게 세트로 작동하는 거지, 골반저근이 약해졌다고 골반저근 케겔 운동만 주구장창 쪼이고 엉덩이 쪼이고 관략근 쪼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횡격막과 골반저근의 이 세트. 그러니까 그 통조림, 저는 통조림이란 말 잘해요. 왜냐면 회원님들 파워하우스 잘 모르고 뭐 코어 박스라고 얘기도 하곤 하지만 사실상 통조림의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 얘가 그냥 그 안에 압력, 아까 얘기한 복압 있죠? 복압 때문에 얘가 그냥 여기 들어차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대단한 코어 힘이 있어서 내 몸을 딱 잡는 게 아니고, 할머니건 70대 할머니건 예를 들면 뭐 80대 할아버지건 다 누구나 통조림을 갖고 살게 만든 게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코어가 약하면 못 잡으면 그분들 어떻게 살아요? 다 무너져서 살게. 그런데 그거를 안 쓰고 다른 근육을 쓰니까, 내가 허리 근육을 쓰거나 뒤로 골반을 앞으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관절이 접히는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통조림 여기 두고 해결 안 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복근을 늘리고 허리 근육을 써서 세우려고 정면을 보려고 한다거나, 반대로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밀고 서 있으면 인대가 막아주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서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뒤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복근을 써서 이렇게 끌어당겼죠? 그래서 정면을 보게 만드는 거. 그런 게 반응인 거야. 그게 다 모음. 그러면 그 사람은 복근을 풀어주면 그게 해결될까요? 아니죠. 반응된 거잖아요. 아까 경추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결국은 이 통조림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게 잘 유지하시는 거. 그게 최고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한테 그 수업을 할 때 코어에 힘을 쓰세요.
막 뭐 파워하우스를 잡으세요 이런 말보다 통조림 느끼세요라고 해요. 통조림을 느끼라고 하지 힘을 쓰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에 있는 걸 느끼는 게 1번이에요. 그렇다고 그 힘을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을 자꾸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회원님을 봐도 그렇고 그 안에 통조림을 진짜 넣어보는 거예요. 내 몸에도. 그러면 내가 통조림을 어디로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가 체형을 결정해요. 앞쪽으로 내가 통조림 많이 쏟아내고 있나, 운동할 때마다 자꾸 통조림 앞으로 밀면서 가슴 들지 않나, 아니면 통조림 뒤로 밀고 있지 않나.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그 통조림 안에 들어있어서 장기가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중심 잡는 거, 횡격막, 골반적은 요거는 다 배웠잖아요. 그쵸? 그리고 복행근이 막고 있고, 그럼 복행근만 힘을 쓰는 게 아니고 뒤에는 다혈근이 그 통조림도 왜 이렇게 되면 뒤에 이렇게 딱 그 뭐예요? 연결된 거 있잖아요. 얘 완전 통짠 아니잖아요. 붙어놓은 거. 그것처럼 다혈근이 딱 뒤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꼬리뼈가 여기 뒤에 천골이 있고 치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가 이렇게 해먹이기 때문에 골반적은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려도 안 되고요.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골은 복근의 힘으로 마치 위로 끌어올릴 듯이. 그래서 앞으로 밀리지도 않고요. 뒤로 빠지지도 않게 이렇게. 그러면 누가 싸워줘야 돼요? 얘가 싸워줘야 돼요. 위로 당겨 올려줘야 돼요. 다혈근이. 그래서 뉴트럴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얘를 엉덩이 힘을 쓰면서 허벅지 앞에 힘을 써서 이렇게 만드세요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잘못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기서 잡아야 될 움직임을 하체로 쓰고 있으신 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자꾸 앞벅지를 늘려서 쓰시게 되면 얘 반응이 고관절 신전에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센트릭의 힘을 자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벅지 잡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 이렇게. 그러면 허벅지를 붙잡고 있는 인대들이 불균형되면 아까 얘기한 그게 오다리 X다리의 키포인트가 돼요. 위에서 잡고 있는 힘이 밑에 무릎에 영향을 끼치게 되시는 거예요. 단순히 구조적으로 허벅지뼈가 돌아가고, 물론 그게 같은 이치일 수도 있죠. 근육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만, 그거를 알고 보시면, 아, 이 사람이 허벅지 근육을 어떻게 쓰는구나가 자꾸 보여요. 그리고 그게 또 패턴이 생겨버리고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조림,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원래 기억에 잘 남으려면, 막, 이런 얘기 웃기지만, 더럽고, 야하고, 뭐, 이렇게, 막, 잔인하고, 이런, 이 쇼킹한 게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몸에, 골반에, 꼬챙이를 이렇게 딱 꽂았을 때 거기 가운데 통조림 딱 꽂아놔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꼬챙이가 골반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측 복숭아뼈 살짝 앞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발바닥에서 얘가 너무 앞으로 밀리지도 뒤로 빠지지도 않게 그 여기 가운데서 빠져나온 그 선이 내측 복숭아뼈 앞에 살짝 떨어지는 거고, 그 꼬챙이에 꽂힌 통조림이 여기 딱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원님들한테 립을 자꾸 닫으세요. 립을 닫으세요. 라는 것보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잡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야. 얘가 흔들리지 않게 자꾸 쓰세요. 통조림 무너졌어요. 자꾸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또 더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다 쏟아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재밌게. 그러면 또 회원님들이 어이쿠 하고 또 이렇게 잘 잡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1대1 수업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수업 하니까 이 회원이랑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줄임말을 잘 만들어내요. 이렇게 제가 막 갈비뼈 닫으세요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좋은 점은 회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다고 좋아하세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빨라요 라고 하면서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자꾸 뭔가 쉬운 거 있죠. 그리고 뇌리에 팍 박힐 만한 그런 것들을 회원님들한테 큐잉할 때 써주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는데 회원님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배워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제가 수요일마다 조금 할 예정이었는데, 네, 아유, 기다려주시면 제가 또 하죠. 근데 이거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서요. 벌써 느낌을, 느끼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 있으실 때 나중에 이제 제가 발도 한번 이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의 느낌을 느껴서 어떤 한 근육, 아까도 저기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한 관절, 근육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몸을 자꾸 통으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통조림 딱 잡고 저는 그래서 자꾸 막 그 위에 박스 올려놓으라고 하거든요. 통조림 위에 갈비뼈 박스 올려놓고 그 위에 머리 박스 올려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우리는 뉴트럴을 배울 때 AS, 치골 요것만 맞추는 것만 막 집중을 했지만 사실은 그 통조림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그 통조림 밑에 골반 박스가 있고 그 위에 갈비뼈 박스가 있고 그 위에 머리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한 열에 딱 있다면 내가 굳이 막 얘를 근육을 써서 맞추지 않아도 그냥 그게 뉴트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퀀스 영상을 찍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물론 저도 가끔 거울 보고 확인을 하죠. 근데 거울 보고 확인을 안 해도 저도 불안해요. 제가 잘못했을까 봐. 근데 편집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잘 잡고 있구나.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당연히 거울을 보고 시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 하고 있는가.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선생님들이 그걸 느껴서 시각적인 피드백이 없이도 내가 내 몸을 뉴트럴이 잡힌 상태를 자꾸 느껴보시는 거. 그리고 그거를 지도해 주시는 게 더 나아가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기서 그렇죠. 로도시스인 분들 같은 경우에 치골을 복근 힘으로 끌어올리려고 안 하고요. 아까 얘기했다. 아랫배 힘이 약하시잖아요. 아랫배 힘이 약하고 그리고 고관절이 접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쓰는 자체의 기전 자체가 몸에서 자꾸 안 쓰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로도시스 분은 어떻게 자꾸 하려고 하냐면 여기를 끌어내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자꾸. 골반에서 해결하려고요. 자꾸. 그래서 더군다나 로도시스이신 분은 앞벅지 힘이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벅지 힘이 강한 만큼 뒤에 햄스트링 힘도 강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둘은 세트 근육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꾸 아랫배로 안 쓰고 뭔가 뒤쪽 햄스트링을 써서 골반을 자꾸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골반 아예 다리 쪽을 배제시키고 아까 같이 브릿지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아랫배만을 쓰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로도시스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통하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반이 이렇게 잘못되신 거를 아래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여기서 다 해결해야 돼요. 다혈근이 말리지 않게 끌어올려주는 힘, 여기에서는 치골근이 아니고 복직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제일 안쪽에 누구예요? 복행근과 다혈근의 이것도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래쪽으로 예를 들면 통조림으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통조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쏟아지고 있으신 건데 이 쏟아지는 통조림을 여기로 끌어올리려고 안 하시고 자꾸만 이런 쪽으로 뒤로 당겨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여기서 전혀 풀리지 않고요. 이렇게 기대지시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도시스이신 분들은 당연히 로도시스 요추의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추의 가동 범위가. 그래서 로도시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통조림은 위쪽에서 해결하시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다리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리 근육은 다리 근육대로 일을 해야 되고 얘네들은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돼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고관절과 복근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고관절을 쓰는 것과 복근을 합쳐서 써서 그래요. 왜냐하면 클로즈 체인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써지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세한 것만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 정기적으로 수요일날 8시에 열 예정이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한 번 더 실험을 해보고 저게 안 되면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또 들어오시면 아니요, 똑같이 이제 8시로 고정해서 하는 거로 할게요. 그래서 하시면 그때는 또 이제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거 생기시면 요렇게 딱 정해진 질문이 없어도 제가 이렇게 질문이 없을까봐 사실 저거를 미리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렇게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근데 이렇게 질문이 조금 있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호흡이면 호흡 이렇게 하나 정해서 그거에 따른 또 질문들이 연결돼서 나오실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고 제 설명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반응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기쁘네요. 아니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네. 짧은 영상으로 네. 확 와닿고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이렇게 반응이 많으면 또 신나서 다음 주에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일날 8시에 오실 수 있으면 꼭 오시고 혹시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아예 줌으로 그냥 딱 잡아버릴게요. 그러면 네네네. 줌으로 또 만날 수도 있고요. 라이브가 가능하면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라이브를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했습니다.